여성의 경우에는 이 약들을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약을 만지기만 해도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탈모 치료의 대가 황정우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원장님께서 탈모 관리의 필살기, 비법 한 가지 알려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모 치료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여성 탈모에 대한 치료법이 좀 궁금한데요. 네. 남성분들은 탈모가 오면은 탈모약 드시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 있을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DHT를 막는 피나스트라이드나 두타스트라이드 같은 훈련약이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약들을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약을 만지기만 해도요? 네, 이 약들은 여성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약인데요. 이 약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호르몬이 5알파 한원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탈모를 직접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남성분들이 복용하는 약은 5알파 한원 효소를 억제해서 이 DHT 생성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런 남성들이 먹는 탈모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호르몬 분비를 막게 돼서 생식기에 기형을 유발합니다. 이런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약들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비록 미량이지만 혹시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만지다가 약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단 남성분들이 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은 임신이나 출산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여성 탈모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성분들에게는 또 다른 훈련약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이란 약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떤 약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녹시딜은 원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팔다리에 털이 나고 머리숱도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부작용인데 혈압약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탈모 치료에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네요. 그 미녹시딜은 혈관을 확장해서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어서 모낭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탈모를 저지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요. 보통 미녹시딜은 한 알에 1,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보통 이 한 알이 아니라 4분의 1 정만 먹으면 되니까 하루 약값이 2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렴하죠.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50원입니다. 그죠? 네. 와, 이 정도로 머리숱이 풍성해질 수 있다면 사실 다들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녹시딜이란 약이 모발이 그냥 탈락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발이 다시 생기는 것을 도와주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미녹시딜은 모발의 생성을 자극하는데요. 혈류를 증가시켜서 모낭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미녹시딜 자체가 모낭의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모발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는 모발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또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또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미녹시딜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눈에 띄는 그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유지되고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그때부터 다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녹시딜을 처음 먹을 때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네네. 쉐딩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딩? 예,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진다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미녹시딜을 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약의 부작용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녹시딜이 작용해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면 기존에 있던 그 빠져야 될 머리들이 빠지고 새롭게 건강한 모발이 자라다 보니까 초기에는 오히려 탈모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미녹시딜은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다 보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먹는 약 말고 네. 그냥 바르는 것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미녹시딜을
바르는 약으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 미녹시딜을 바를 수도 있어요? 네네. 미녹시딜을 바를 때는 보통 아침, 저녁으로 2번 바르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보통 1cc 정도의 양을 가리마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또 가리마를 타서 조금씩 또 이렇게 약을 스포이드나 기구를 이용해서 바르고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서 그 미녹시딜 성분이 이 두피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원장님,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먹는 약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매일 바른다는 게 좀 번거롭고요. 또 머리가 좀 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돼서 먹는 약을 권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혈압이 좀 많이 낮거나 또 이 약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약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 대체할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약국에서 그냥 직접 살 수 있는 건가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먹는 미녹시딜은 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먹고 바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방법들을 더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그 줄기세포 시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낭이 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성이 떨어졌을 때 이 줄기세포 성분을 주사를 직접 해주면 모낭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게 되고, 함영증 작용과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모발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직접적인 수술,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방법들도 좀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모발 이식술과 이마 축소술이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술은 앞부분에 넓은 이마나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뒷부분에 건강한 모발을 옮겨 심어주는 것이고요. 이마 축소술은 말 그대로 이마를 1.5cm에서 2cm 정도 줄여서 두피를 밑으로 당겨서 이마를 줄여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 모발 이식을 추천하시고 또 어떤 분들한테 이마 축소술을 추천을 하시나요? 수술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수술을 추천하진 않는데, 모발 이식술은 보통 그 이마가 M자로 빠졌거나 이마 라인이 불규칙한 경우에 그 라인을 둥글게 좁게 만들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모발을 옮겨 심어주는데요. 간혹 이마가 너무 넓어서 필요한 모발 수가 많거나 머리숱이 너무 적어서 옮길 머리가 없을 경우에는 모발 이식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마 축소술은 헤어라인 자체는 예쁜데 전체적으로 이마가 많이 넓은 경우에 그 이마 축소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마를 절제하고 밑으로 당겨서 이마를 줄여주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모발 이식술은 수술하고 나서 보통 7개월에서 1년이 걸려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마 축소술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마가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또 수술을 해도 역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 거죠. 물론 수술로 큰 중요한 부분은 해결하지만 그 후에도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술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특히 혈류가 중요합니다. 네. 수술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에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콩이나 두부 같은 걸 많이 드셔서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관리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머리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전신의 문제로 보는데, 네네네. 이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피의 열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열이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는 냉해지는 상태. 그래서 열이 계속 올라가다가 두피에 열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네. 아무래도 모발 탈락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네네. 생착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실제로 두피를 봤을 때 두피가 좀 뻘겋기도 하고 염증도 잘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피가 붉거나 염증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나 몸이 피곤할 때 보면 두피가 그 붉게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지 분비도 많고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 두피에 그 피지 그 방음막이 깨어져서
그 자극이나 염증에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그 열이 오른다고 표현하고,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두피의 방어막이 깨져서 기루성 피부염 같은 염증이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두피 열을 유발하는 가장 즉각적인 어떤 원인이 원장님 스트레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열받아 이러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혈압도 오르고 열도 예. 오르고 이제 이러면서 얼굴도 상기되고 빨개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두피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래서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DHT 분비를 증가시켜서 탈모를 더욱 촉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지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뼈 때리는 또 조언을 주셨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음 편히 그렇게 항상 즐겁게 지내는 게 탈모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 다음에 정말 꼭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탈모의 치료 방법으로 여성 탈모의 치료약, 그리고 복용법, 주의점,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발 이식이나 이마 축소술 같은 그런 수술법에 대해서 원장님께 이제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치료나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이 아니고 수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두피 열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콩 같은 탈모에 도움되는 좋은 음식으로 또 식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효과가 오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